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또 다시 돌아온 승자방아, 엠방아 승자입니다. 오늘 또 저희가 갖고 온 콘텐츠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미루어 짐작하건데, 항상 하는 콘텐츠 중에 하나죠. 북치기 족치기를 또 들고 왔고, 저번부터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단편소설로 현재 북치기 족치기를 킵 고잉 중입니다. 한국 단편소설이라고 했는데 영어를 썼네요. 계속 진행하고 있는, 진행하는 중입니다. 네. 저희가 또 오늘 갖고 온 이 소설은, 사실상 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왜냐, 교과서에도 실린 분이시고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이 소설 우리 한번 또 얘기 신명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터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방아님.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뵀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그럼요. 이번에도 또 제가 선뜻 이거 어떠요? 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죠. 이거 책 고를 때요? 예. 책을 사실 이제 승자님이 다 픽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난 내가 읽고 싶은 걸 읽을 거예요. 네, 제가 또 이렇게 픽한 소설을 또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소설이 무엇이냐, 뭐 이미 썸네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술 권하는 사회이고요. 현진건 작가님의 소설입니다. 현진건 작가님은 사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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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역사 속의 인물이시죠. 예. 그래서 뭐 저희가 최근에 했던 양기재 작가님이나 뭐 이런 분들에 비해서는 더 전에 이 소설을 내신 분이시고, 또 그게 이 글에서도 완전 여실히 드러나죠. 우리가 잘 못 보던 단어들도 조금씩 보이고, 그런 것들로 또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대화 나눠볼 책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줄거리를 얘기하자면, 한 부부가 나오는데 아내와 남편이 이제 조금 오랜 기간 같이 지내지 못했어요. 결혼한 지는 이제 7, 8년이 지났지만 남편이 공부 때문에 유학을 이제 동경으로 떠나서 오랫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남편이 다시 유학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는데, 정작 이 사람이 돌아와서 뭐 어디 뭐 학회로 간다거나 그런 게 잘 없고, 맨날 집에 있고 집에 있는 돈만 계속 축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아내가. 이제 그러다가 전에는 이제 술 같은 것도 안 마시고 그냥 집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막 술 마시러 나가서 막 안 들어옵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언제 오나, 거의 이제 유학 생활을 떠났을 때처럼 이 아내가 막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맨날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제 또 들어오면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그냥 혀가 막 베베 꼬아가지고 막 에을 문 열어 막 이러면서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대체 왜 이렇게 술을 마시냐? 당신이 술을 좋아서 마시는 게 아닌 것 같다. 누가 자꾸만 술을 이제 권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내가 얘기하니 남편이 무슨 권하기는 무슨, 술 없이 어떻게 살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소설의 제목, 이 술 권하는 사회라는 것이 이제 한 번 더 확실하게 나오는 대목이 있죠. 아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약간 혼잣말처럼 하는데, 그 몹쓸 사회가 왜 술을 권하는고? 라고 얘기하면서 이 소설이 이제 끝나죠. 맞바지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봤을 때 남편은 완전히 이제 뭐 사라진 것 같고 돌아올 기미가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무튼 소설은 또 간단히 줄거리만 얘기하자면 이 정도이고, 뭐 이 소설에 대해서 더 얘기 나눠볼 게 사실은 너무 많죠. 뭐 시대에도 1921년도 잡지 개벽에서 발표한 단편 소설이고, 이때 당시가 이제 일제 감정기 시기이고, 이 1921년도가 이제 한창 독립운동이 조금 성행했던, 주로 상하이 이제 거기서 성행했던 시기라고 저희가 이제 찾아 놓긴 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시대적인 배경도 이제 껴안고 있는 소설이고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시대적인 어떤 배경에 비춰서 이 소설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도 저는 오늘, 그러니까 2026년도에 이 소설을 읽었으니만큼 좀 현대적인 관점에서 좀 이 소설을 보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는 조금 차차 이제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 이제 줄거리랑 뭐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대충 얘기했는데, 방아님은 이 소설은 또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그 질문 할 줄 알았거든요. 어떻게 읽었냐고.
이번에는 승자님 얘기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읽으셨는지. 오케이. 저는 이번에 이 소설은 한 줄 평으로 또 올렸습니다. 한 줄 평이 나가이 들어오지 마 이거거든요. 등짝 스매싱 날리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뭐 시대적인 배경, 뭐 이 안에 있는 어떠한 그런 딥한 의미 뭐 이런 것들 시대 안에서 이제 막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내가 아내면 저 멀리 유학 갔다 와서 그 유학도 돈이 얼마나 드는 일입니까, 사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뒷바라지 했겠지. 아내가 집안에서 삭바느질 하면서 계속 바느질 하잖아요. 소설 내내. 그냥 바느질 하면서 맨날 그렇게 했는데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솔직히 말해서 공부도 좀 했겠다. 그러니까 옛날 정말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이제 그 과거 시험 보자 뭐 이렇게 할 정도인 것 같은데 아니 돌아와서 한다는 게 지금 들어 누워갖고 배 긁고 있고 뭐 어떡하자는 거야. 그래서 아내가 조금 이제 잘 맞춰주려고 막 했는데 막 술까지 막 퍼마시고 들어오네. 돈은 안 벌고. 저는 그래서 일단 그런 모습을 보고 화도 났고 짜증도 났어. 아이 뭐야 진짜 짜증나게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제가 뭐 앞서서 이 녹음 들어가기 전에 우리 방아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제 생각이 났던 또 다른 소설이 이상 작가의 날개. 그 왜냐면 날개 속 화자도 이제 아내가 돈을 벌고 화자는 누워서 이제 상상의 나래로 거의 백과사전을 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아내가 준 돈 몇 푼 가지고 슬렁슬렁 나가가지고 뭐 백화점 이렇게 쓱 보고 뭐 이런 앤데 그 친구가 바로 떠올랐지만 오히려 난 걔가 낫다. 그 날개 속 화자가 낫다. 걔는 화 안 냈잖아. 걔는 착했잖아. 걔는 귀여웠다고. 근데 얘는 막 화도 내고 막 네가 뭘 알아? 약간 그런 거의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좀 나는 이 남편이 좀 괘씸했다. 그렇게 공부까지 잘 이렇게 하게 했는데 결국 돌아온 게 집을 떠나는 것과 술을 마시는 행위로 돌아왔구나. 당장 이혼해라. 당장 이혼 부부 숙려 캠프인가? 거기 나와라. 저는 생각을 좀 다르게 했어요. 음, 저는 이 사람이 어차피 양반이란 말이죠. 왜냐면 이제 그 뭐 할멈이라는 캐릭터 나오잖아요. 그죠? 그 작중 캐릭터 중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가정 내에 그런 몸종 같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런 거 보면 이제 이 집안 자체 양반이고 그 약간 미스터 선샤인의 그 변요한 씨가 연기한 뭐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그 진짜 조선 제일 가는 갑부 정도는 아닐지라도 일단 뭐 일본에서 공부를 했다는 걸 봤을 때는 상당한 재력이 있는 그래도 그런 양반 가문이라서 저는 이 아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뒷바라지 뭐 하긴 했겠습니다만 근데 그게 뭐 그 유학비라고 해야 되나? 그 뭐라고 하죠? 그 유학을 하는 데서 필요한 그런 돈들은 이 집안에서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일본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 아내가 힘들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은 당연히 할 수 없겠지만 이제 이 아내가 피땀 흘린 돈으로 유학을 떠난 것이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제가 볼 때는 그건 어느 정도 아니지, 맞아. 비약된 것인 것 응, 같고. 그래서 뭐 그 줄거리 요약하실 때 이제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그냥 냈다 화를 약간 좀 낸 것처럼 비춰질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덧붙여 보자면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름대로 뭐가 고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냈다 그냥 화를 내고 그냥 에이 술 마시고 가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 나름대로의 그 고민거리가 있고 물론 이제 2026년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헛일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수많은 이제 그 청년들처럼 좀 보이기도 해요. 일을 제대로 구하기는 힘들고 자기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일을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뭔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도 전 떠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물론 좀 권위적인 모습은 확실히 뭐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맞진 않지만 그리고 이 시대 자체 물론 시대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싶다고 하셨지만 저는 이거 어쩔 수 없이 언급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이 그쵸. 응, 작품이 거의 100년 전에 나온 작품이라서 맞지, 그러니까 맞지. 응, 이 당시에 보면 사회라는 단어를 모르는 걸 봐서 이 사회라는 단어도 엄청 이 당시에는 학술적인 용어에 가까이 가까운 그런 용어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았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대중 그 당시에 조선인 중 한 명처럼 느껴지고 이 사람은 이제 남편은 지식인인데
그 지식인의 언어처럼 느껴지거든요. 이 사회라는 단어가. 우린 지금은 이제 엄청 관용적으로 사용하지만. 근데 그걸 이제 아예 모른다는 그런 걸 봤을 때 그 정도의 그 시대 격차가 느껴지는 작품이라서 저는 이걸 감안하고 읽었습니다. 저는 그걸 아이고, 왜냐면 그쵸. 예, 예. 네. 저는 그게 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책을 읽을 때 옛날 작품을 읽을 때 예를 들어서 고대 그리스 작품을 읽을 때도 물론 현대적인 그 시선을 완전히 지우고 읽을 수는 없겠죠. 우리도. 그리고 우리가 100%그 시대에 맞춰서 읽을 이유도 없고. 근데 이걸 조금 전 밸런스를 좀 나름대로 좀 가지고 읽는 편이라서 저는 그렇게 읽었던 거고. 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어, 이 사람의 그 행동들을 보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지만 동시에 이해가 아예 안 가는 건 전 아니었다. 예. 그래서 조금 이 아내를 보면서도 마음이 아팠고 이 남편을 보면서도 마음이 아팠고 할멈을 보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냥 진짜 사실 뭐 시대적인 얘기를 안 하고 싶다라고 했던 거는 이제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나올 수 있는 시대잖아요. 이때가 이제 정말. 그래서 뭐 우리가 저나 이제 방아님이나 역사를 전공했거나 뭐 최태성 선생님처럼 이렇게 잘 얘기하기가 좀 힘든 이제 시점이어서 시대적인 얘기를 살짝 뒤로 한 거가 있어요, 사실. 근데 그건 있지. 이때 당시에 이런 이제 가부장적인 어떤 모습은 거의 뭐 그냥 일상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 잘 됐고 잘못됐고 뭐 이런 생각조차 그러니까 앞서 방아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라는 단어도 약간 이질감이 느껴지고 그게 뭐예요 하던 그런 약간의 시류가 있을 수 있는 시대인데 뭐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 아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이때 당시에 그리고, 쓰여진 음, 건데. 그리고 전 이게 뭐 이제 아무래도 가정 내 부부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라서 이게 그런 가부장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지식인가 그 당시 그냥 일반 대중의 그런 관계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일종의 그냥 비유인 거죠. 왜냐면 이 이야기 자체가 어떤 한 가족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당시 막 뭐 일본이든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막 이제 지식인들이 가서 유학을 떠나던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도 나는 이제 그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의 그런 지식인들이 이 일반적인 민중들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이들 사이의 관계가 이 부부를 보면서 좀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가부장적인 면이 있지만 그래도 이게 막대 먹은 친구는 또 아니란 말이죠. 이게 이 사람이 화를 낸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 화가 이 자기 아내를 향한 분노가 아니에요, 사실. 이 세상과 자기를 향한 전 분노라고 느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말이 안 통할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사회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과 무슨 솔직히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사회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과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사는 세계와 아예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았지만 이때 그런 민중들, 대중들은 사실 뭐 초등학교 또 나오기 힘든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답답하니까 그냥 짜증을 낸다 정도였던 것 같아요. 물론 가부장적인 그런 측면도 있죠. 그게 없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하니까 자꾸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시대에 대한 뭐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식민지 시대에서의 그런 어쩔 수 없는 한계들 그 당시에 조선인들의 한계들, 한국 사람들의 한계들, 그리고 여기 보면 잘 적혀 있기도 하지만, 비단 일본 그런 식민지뿐만 아니라 조선인들 사이에서의 문제들, 그런 권력 다툼이니 뭐 권리라던가 이런 게 조금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속에서 이 사람이 정말 세우고자 하는 것들이 억눌리고 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게 또 비단 우리 지금 사회와도 비슷한 것 같고요. 뭐 저도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들에 있어서 다 이해도 되고, 맞는 얘기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가부장적인 어떠한 그 관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스물스물 이제 보이는 거는 쩔수. 이건 쩔수다, 쩔수라고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거를 이제 비유적인 표현에 있어서, 뭐, 그때 당시 식민지 상황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다양하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읽자마자 그냥 바로, 아, 진짜 이거는 그 수업 때, 이게 오지선다로. 이 극중 남편이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막 이러면서 1번. 뭐 일본 식민지 뭐 이런 거 이렇게 딱 만들기 좋은 그런 느낌이 또 팍 들었고 왜냐면 이제 한국에서 이제 나고 자란 초중고를 다 보낸 학생으로서 바로 그냥 이거 수능 시험 출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각이 나오는 또 소설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랬고 또 이 소설 안에서 되게 다양한 단어들을 많이 새롭게 마주하기도 했고 그중에 하나가 뭐 하이칼라라는 그런 단어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되게 이 소설을 읽었을 때 이 소설 내용 자체 그런 부부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 말고도 이제 1921년대 소설이다 보니까 그때 시대를 약간 맛보기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이런 정말 옛날 소설들 있잖아요. 정말 옛날 소설들. 그런 걸 보면 약간 그 왜 민속 박물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는 기분이에요. 나름대로. 막, 이땐 이랬구나. 막 이러면서 좀 많이 그런 걸 느꼈다. 뭐 어떻게 편집이 될지 모르겠지만 앞전 상황이 다 편집이 된다면 지금 이 뒤에 것만 나올 텐데 제가 좀 말려 들었어요. 지금 뭐 하나 때문에. 예, 다 잘라버릴 거예요, 그냥. 아, 힘드네. 이게 우리가 왜냐면 그 문제예요. 왜 우리가 우리랑 맞지 않는 시대나 혹은 그런 다른 나라나 문화권이나 그런 데서 나온 책들을 읽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생활 양식 같은 것들도 있고 물건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찾아봐 공부를 좀 하게 되는 순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러시아나 아프리카에서 먹는 음식 이런 책에 그런 것들이 나오면 모르잖아요. 모르지. 그니까 뭐 혹은 또 친절한 번역가 분들은 그걸 굳이 이제 한국의 음식에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다거나 그런 또 각주들이 다 붙는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해하기 쉽지만 그런 게 없으면 우리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또 이거를 우리가 다양하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되는 거 아닌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진짜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그런 게 있잖아. 지금 약간 우리 2026년도에 막 야르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유행어들이. 그럼 1920년대에도 유행어들이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했던. 그러니까 그런 게 가끔씩 갑자기 나올 때가 있잖아. 읽다 보면은. 그때 당시 유행했던 유행어 같은 게 별 뜻 없이 얘기하는 건데 이 모르니까 막 심각해지는 거야. 그 단어를 보고. 아니 이거 야르가 뭐야 대체? 뭐 야르 뭐 다른 뜻이 있나? 이러면서 막 심각해지는 거야. 사실상 별다른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별로 그렇게 막 중요하고 막 이 소설 안에서 막 그걸 알아야만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닌데 하나 꽂히면은 그냥 계속 그냥 이게 뭔데?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이런 거 읽으면 음. 옛날 소설들 읽으면 이게 우리나라 소설도 이런데 그런 이제 머나먼 외국 소설들 읽으면 얼마나 더 심하겠어. 근데 그게 전 오히려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그때 우리 안톤 체홉 읽었을 때도 거기 보면 항상 그 러시아에서 마시는 차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제 음, 그런 거가 우리는 없잖아요. 그런 모르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조금 더 생각할 수 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추우니까 러시아는 또 추우니까 항상 집안에서 그런 차 같은 걸 항상 데펴놓고 이걸 자주 마시고 하는 그런 건가? 나름 짐작해 보기도 하고 뭐 내가 또 더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더 궁금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전 세계의 문학들을 읽으면서 전 세계인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건 아닐까? 이게 혼자 흐뭇하게 미소를 지어보는 거죠. 약간 이제 여행을 책 속으로 이제 떠나는 거지. 세계 그렇죠. 여행. 뭐 이 소설에 대한 내용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이 책을 읽으면 되게 상상을 하면서 책을 읽어요. 이 소설 속에 있는 어떠한 장소, 특정 장소를 내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주인공들을 세워보기도 하고 뭐 주인공 얼굴들은 뭐 마음대로 이제 생각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해외 고전들 읽으면 그분들이 이제 외국인이잖아요. 서양권이잖아요. 그럼 얼굴 생김새가 다른데 내 머릿속은 다 동양인이야.
약간 이번에 브리저튼에 이제 한국 배우가 나온 것처럼 그냥 내 머릿속에 다 동양인 배우들이 다 나오는 거야, 내 머릿속에는. 그래서 약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상상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읽긴 하는데, 이번 것도 이제 읽으면서, 뭐, 막 그런 옛날 집? 뭐 이런 거 상상하면서 막 읽고, 뭐 이 남편은 또 어떻게 생겼을까? 막 이런 거 상상하면서 읽었는데, 되게 그래도 이 내용이 막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서 상당히 잘 됐던 것 같긴 해요. 예. 음, 외국 그럼 소설 읽을 때 이제 그 캐릭터를 떠올릴 때 그런 그 캐릭터의 생김새가 이제 한국인처럼 동양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시아인의 모습을? 예. 어쩌다 보니 그렇게 상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약간 그때마다, 응? 근데 그런 이거 안, 묘사들이 나오잖아요. 가끔 뭐 예를 들어서 금발이라던가 응, 흑발이라던가 뭐 그런 생김새 혹은 뭐 눈 색깔이 다르다던가 이제 응, 그런 것들은 가끔 직접적으로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글 속에서. 근데 이제 승자님이 생각하신 그 머릿속, 승자님의 머릿속에 있는 그 캐릭터는 이제 동양인의 모습인데 그런 음. 묘사들이 얹혀지면 이제 그 머릿속의 이미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약간 이국적인 동양인이 서 있는 거죠. 아, 약간 혼혈 아기들처럼.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음, 이제 책을 읽을 때 우리는 한글로 읽잖아요. 자연스럽게 동양인의 얼굴로 가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한국 사람인 거지, 따지면. 음. 음, 근데 앞서 말씀하셨던 뭐 그런 약간 이국적인 어떠한 특징들이 이 묘사가 되어 있다. 그러면 갑자기 이제 혼혈이 등장하는 거죠. 내 머릿속에. 아니, 근데 그럼 뭐 외국인 배우들도 우리가 보잖아요. 영화나 뭐 미디어를 통해서. 근데 그런 걸 상상해도 되지 않나요? 만약에 원서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겠지. 막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음, 같은 사람들이 막 떠오르겠지만 일단 나 원서를 안 읽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번 것도 이번 건 당연히 한국 사람이 제 머릿속에서 이제 있었죠. 그래서 좀 뭔가 나이대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또 이 사람에 대해서 또 앞서 뭐 방아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좀 뭔가 이 유학 생활을 하면서 좀 많이 뭔가 이렇게 좀 본 것 같다라는 느낌? 음, 다른 나라는 어떻고, 뭐, 저 나라는 어떻고,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많이 바라본 느낌은 있다. 음. 그렇게 느꼈죠? 제가 볼 때 이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 사람이 이제 그 한탄을 한단 말이죠. 아내에게. 그러니까 안 가면 그만 아니냐라고 아내가 말을 하는데 그게 지금 뭐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술을 마시고 그 술집에 가고 안 가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우리가 이거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너무 답답하니까 술을 마신다 뭐 약간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답답하냐라는 걸 얘기를 해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자유롭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뭔가를 할 수 있고 뭔가 뭐 어떠한 권리가 있고 근데 이제 식민지 시대라면 나의 당연한 권리가 권리처럼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뭔가 뜻을 품은 거에 대해서 뭔가 항상 제한이 걸리고 물론 그거는 식민지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그리고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지만 분명히 그게 차별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일본에 살았잖아요, 이 사람은. 그리고 그 일본에 살면서 그 사람이 겪은, 물론 이 소설에서 안 나옵니다만, 그래서 겪은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저는 프랑스에 살면서, 대한민국은 프랑스의 식민지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그런, 어딘가 어긋나 있는 것들을 느끼는데, 이 시대 때는 더 그랬겠죠. 그러한 사람들이 그래도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이 한국의 땅을 와서 뭔가 나름대로 자기가 유학을 하면서 꿈꾸었던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돌아와 보니 여기는 더 개판이란 말이야 지금. 심지어 조선인들끼리도 싸우고 있어. 그리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해도 이게 아무것도 안 되고 뭔가 하려고 하면 이게 뭔가 사회 때문에 혹은 그러한 어떤 구조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다 포기되는 상태에서 물론 이 사람이 잘못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이 능력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개인적인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 소설이 결국 나아가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결국 여기서 술 마시는 거 말고 무엇을 할 게 있냐. 진짜 참담한 아무것도 어떤 탈출구 없는 곳에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술 마시는 것밖에 뭐가 더 있냐.
이 답답한 현실, 이게 답답한 현실인 거 아니냐라고 소설이 그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진건이 한국의 리얼리즘 작가로서 손꼽히는 것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리얼리즘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그냥 말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런 것, 뭔가 어딘가 이상한 것들, 뭐 어딘가 말이 안 되는 것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담겨 있잖아요. 저는 이 소설이 그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요즘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술이 달지 않으면 너가 아직 인생을 덜 살아본 거다. 술이 아직도 쓰냐? 아, 뭐 술이 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일단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못 마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술이 쓰디 쓰고 맛도 없는데, 정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막 술이 달 때가 온다. 언젠가. 꼭 온다. 근데 그 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뭐 인생을 다 산 시점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단, 정말 인생에서 정말, 아, 진짜 나 너무 힘든데? 아,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때 그 술이 달게 느껴지고 쭉쭉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 얘기를 잠자코 들어보니. 그러니까 지금 이 소설 제목 자체가 술 권하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사회가 나한테 술을 먹이는 거야.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 이 세상에선. 내 느낌이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 그러니까 그런 심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어떤 이 사회 내에서 너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술이 달게 느껴져서 계속 마실 수밖에 없는. 그리고 술을 마시면서 결국엔 우리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인사불성이 되고 기억도 안 나고 필름도 끊기고 그냥 그때 그러고 했던 행동들이 일상적인 행동들을 안 하게 되잖아요. 뭐 전 애인한테 자니? 자는구나. 잘 자.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갑자기 막 더럽게 화가 난 어떤 김대리라는 어떤 분한테 더럽게 화가 났어가지고, 어이, 김씨, 짜증나게 굴지 마쇼. 막 이렇게 막 카톡도 보내고, 술 취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술 취한 순간에는 그냥 이 지금, 이 순간에 나, 혹은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들을 그냥 마냥 잊어버리거나 혹은 그냥 어느 정도의 그런 이성의 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놓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술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이런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대입해보는 것 같아요. 이 화자도 그런 느낌이 아닐까? 정말 술을 마시지 않으면 이 세상을 뜬 눈으로, 맨정신으로 보고 싶진 않다. 볼 수도 없다. 보기 힘들다. 그냥 나는 지금 인사불성으로 그냥 살고 싶다의 느낌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그래. 아내도 술 마시자! 같이 마시자! 응, 같이 마셔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느껴지긴 하네요. 저는 주목을 해야 하는 게 이 아내라는 캐릭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저의 과잉된 과도한 그런 비약일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 아내가 그런 말 하거든요. 이 남편이 그저 이 사회에서 할 것은 주정꾼 노릇밖에 없다라는 말에 공연히 그런 말 하지 말라. 무슨 노릇을 못해서 주정꾼 노릇을 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패가 망신한다 이런 거죠. 여기서도 책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술은 노상 먹을 것이 아니다. 그런 패가 망신하고 만다.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캐릭터가 뭐 이게 작가의 뭐 그런 의도인지 아니면 뭐 그런 거 뭔지 모르겠는데 이 안에도 뭐 그게 무지 때문일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냥 자기의 몫을 스스로 그냥 해 나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 이 남편처럼 대단히 막 배운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그런 뭐랄까요? 꿈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막 대단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방에서 혹시 몰라. 에? 혹시 몰라. 뭘 바느질로 세계 재패를 하고 싶을 수도 아니 있지. 그렇지 아, 않아. 왜? 그건 아니고 손끝에 그 엄청 에, 아파요. 그 손끝에 그 바느질이면 아프죠 겁나게 아파요. 아프죠.
하지만 아프죠. 아이고 아야 이러면서 아니야. 끝끝내 바느질하는 그건 아니야. 그건 그런 아니야. 집념. 바느질계의 세계 제일. 아니, 근데, 오히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허팅 꿈을 꾸자, 바느질로 내가 일본이건 미국이건 내가 다 이겨서 내가 세계 제패를 하겠다는 꿈을 꾸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옷감, 자기 앞에 놓여진 이 옷감들을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바느질 하기 때문에 난 이 스케이트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 세계 제패 같은 헛소리를 안 하고,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하고, 남편이 막 이렇게 밖으로 싸돌아다니고 혼자 절망하고 있어도 꿋꿋이 자기를 지키면서 남편을 끝까지 그래도 도와주고 같이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뭔가 이 사람도 짜증이 나고 화를 내요. 아내가 가만히 짜증 안 내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도 목소리를 높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근데 그 목소리 높이는 게 단순히 절망해서 목소리 높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물론 이제 남편도 그렇죠. 남편도 자기가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또 술 마시는 거긴 하지만 근데 이 아내도 그런 의미에서 이 남편에게 술 그만 마셔라. 뭐 이제 왜 자꾸 그러냐라고 또 꾸지람을 준단 말이죠. 그런 태도들 꿋꿋이 버티면서 자기에게 놓여진 그 옷감을 바느질하는 것 그런 것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지식인 혹은 이러한 그냥 남편으로 상징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백신 같은 것이 아닐까. 세계 재패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뭐 세계 재패는 세계 저스트 재패, 조킹이었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아내가 읽으면서 정말 이 남편에겐 정말 이 아내가 필요한 것이고 또 반대로 아내에게도 남편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단순히 그런 태도만 가지는 것으로 우리는 뭔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여기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더 꿈을 꿔야 되는 것이고 그냥 너무 허무하잖아요. 좀 그냥 꿈만 가지고 사는 건. 근데 진짜 이 남편도 이 아내처럼 현실에 발을 딛고 있어야 된다. 어떤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가 동시에 어떤 동전 같은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근데 이거를 읽으면서 제일 크게 생각이 들었던 게, 뭐 대학을 안 가고 뭐 가고 이게 그렇게 별반 차이가 있는 세상이 또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말을 하면. 그러니까 이 개개인이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시대인데 공부를 조금 더 했다고 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안다고 해서 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솔직히 들었거든요. 이걸 보면서. 왜냐하면 제가 아까 세계재패라는 얘기를 했던 이유가 이 사람은 진짜 꿋꿋이 계속 바느질을 하고 있잖아. 어찌됐건. 얘는 계속 진짜 제 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볼 때마다 집에 혼자서 그 남편이 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릴 때 항상 이렇게 등불 켜놓고 이렇게 바느질하고 있고 아야 하고 또 바느질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같이 다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죠. 이 안에도 공부를 했을 때 알 수 있는 어떠한 지식들은 모를지언정 사실상 남편보다 이 옷 빵꾸 나면 제일 잘 떼어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내가 막 앞에가 다 뜯어져가지고 거의 옥태견이야, 지금. 그러면 빨리 꼬매야 되는데 남편은 못 꼬매줄 거 아니야? 아, 이거 꼬매주세요. 남편은 아, 잘 모르겠는데 이러고 있는데 이제 아는 바로바로 꼬매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좀 뭔가 서로 간에 이렇게 다 예, 리스펙,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죠. 술을 권하는 사회를 술도 안 마시는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서 방아님은 술을 마시나요? 근데 방아님은? 네, 뭐, 많이 안 마시는데, 그냥 가끔 마시죠. 음, 전 진짜 아예 안 마셔가지고 이 약간 그 기분? 정말 이 술은 취할 때까지 마셔야 제맛이지 뭐 이렇게 하는 걸 들을 때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어가지고 맨날 가성비 좋다 그러거든요, 애들이 저한테. 한 잔만 마셔도. 나 그만 마셔도 될 것 같아, 이러니까. 너 가성비 되게 좋다, 막 이러는데. 아무튼 이런 입장에서 이걸 읽다 보니까 약간, 이러면서 좀 읽었던 것 같아요. 술 마시면 어떨까? 이러면서 약간 궁금하다. 막 이러면서 좀 읽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무튼, 이게 뭐, 그래서, 저는 네. 이제 술을 뭐, 많이 마시진 않지만, 이제, 예전에는 술을 그래도 많이 마셨거든요. 술을 마셨을 때,
그 느낄 수 있는 그 해방감 같은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뭔가 이렇게 훅 날아가는 것 같은. 이렇게 붕 뜨고 이렇게 너무 기분도 좋아지고 뭔가 진짜 해방감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도 술을 마셨던 게 아니었을까. 또 해방감을 쫓기 위해서. 뭐, 거기에 이제 더 이제 마시면 이제 골아 떨어지지만, 적당히 마셨을 때 느낄 수 있는 해방감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술이라는 게. 네. 어, 저 한 번도 그런 걸 느껴본 적도 없어가지고. 전 항상 머리가 너무 아파서, 어, 안 돼. 이러고, 그냥, 음, 정말 20대 초반? 초반도 아니야, 진짜. 1, 2년? 진짜? 그때까지만 몇 잔 홀짝홀짝 대보다가, 궁금하잖아, 또 내가 어떤지, 또. 어른 됐는데, 또 마셔봐야지, 막 이러고 마시다가, 바로 손절했어요, 저는 술하고. 조금만 그래서, 마셔도 이게 바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바로 그냥, 어, 머리가 너무 아프고. 그래서, 아, 저는 처음에 체한 줄 알고 손을 따야 된다고. 계속 애들한테, 아, 손 따야 될 것 같은데. 나 취한 것 음, 같은데. 근데 애들이, 아니야. 그게 술이 취한 거라고. 아니야. 취한 게 아니라 체한 거야. 이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는. 음, 아무튼 어.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술 권하는 사회라는 소설은 힘들었다. 아니, 이거 왜 일작으로 썼어요? 근데 이거는 네. 읽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저 제목이 좋아서. 술 권하는 사회. 그러니까 제목이 음, 끌렸어요. 그래서 읽었는데, 아, 근데 뭐 소설이 뭐 안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좋았고 재밌었는데, 이제 술이라는 컨텐츠 자체가 나에게는 이제 별로 내 인생에 그렇게 밀접한 컨텐츠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이 현진건 작가님의 술 권하는 사회로 좀 오래도록 얘기를 나눠봤는데, 또 다음번에 또 어떤 소설을 읽을지 저도 기대가 되네요. 제가 뭘 고를지. 아무튼. 아, 다음번에 한번 방아님도 한번 골라주세요. 궁금하네요. 전 다 좋아요. 어, 그럼 또 제가, 아싸! 또 제가 또 고르는 걸로, 예. 아무튼 다음 북치기 족치기도 역시나 한국 단편 소설로 돌아올 거고요. 또 다음에도 또 재밌고 즐거운 대화로 돌아오겠습니다. 아, 다음에는 북치기 족치기는 아니겠네요. 이제 다음 회차는 이제 조금 뒤에 이제 북치기 족치기로 돌아올 때 한국 단편 소설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방아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회차 때 뵙겠습니다. 아료. 안녕히 가세요.